여러분, 르네상스 하면 어떤 이름들이 떠오르시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수많은 천재 예술가들이 빛을 발했던 시기죠. 그런데 혹시 조르조 바사리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사실 우리가 르네상스를 위대한 예술의 부활이라고 부르고 그 시대를 특정 예술가들의 업적으로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바로 이 사람 조르조 바사리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그가 없었다면 르네상스는 그저 훌륭한 예술가들의 집합에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흩어져 있던 천재들의 삶과 작품을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엮어서 미술의 부활, 즉 리나시타라는 시대를 정의했고 우리가 아는 미술사라는 학문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르네상스를 발명한 남자라고 불리는 예술가이자 역사가 바사리가 어떻게 그 시대를 설계했는지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오늘날 예술가라고 부르는 존재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대접받던 건 아니었어요. 14세기까지만 해도 화가나 조각가들은 지식인이나 창조가라기보다는 장이, 즉 기술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석공이나 약재상, 비단, 직조공처럼 길드에 소속되어 주문을 받아 작업하는 사람들이었죠. 예술은 지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종교적, 사회적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는 일종의 실용품이었습니다. 물론 작품은 높이 평가받았지만 예술가 개인의 위상은 그리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위대한 예술적 성취들이 체계적인 기록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죠. 하지만 약 2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술가의 지위는 육체 노동을 하는 장이에서 지적인 창조활동을 하는 예술가로 점차 격상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바사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550년 바사리는 이탈리아 최초의 미술사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명한 가장 뛰어난 화가, 조각가, 건축가들의 생애, 줄여서 미술가 열전 초판을 출간합니다. 이 책은 미술사에 있어서 최초로 중요한 책으로 평가받을 만큼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책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13세기의 치마부에부터 16세기의 미켈란젤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여 명에 달하는 예술가들의 생애와 작품, 성격은 물론이고 기술적인 특징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이 책의 의의는 정말 대단합니다. 흩어져 있던 예술가들의 삶을 기록하고 망각의 늪에서 건져내어 기억의 전당에 영원히 헌정한 것이죠. 예술가들을 단순히 신의 도구가 아닌 인간 창의력의 절정으로 정의하면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바사리는 미술가 열전에서 예술의 발전 과정을 마치 인간의 생애처럼 3단계로 나누어 설명했어요. 1단계 바로 14세기의 유년기입니다. 조토와 그의 스승 치마부에 같은 예술가들이 고대 미술의 생명력을 되살리기 시작한 시기죠. 이어서 2단계 15세기의 성장기로 넘어갑니다. 마사초, 브루넬레스키, 도나텔로 같은 인물들이 기술적, 이론적 발전을 이뤄냈죠. 그리고 대망의 3단계 16세기의 절정기에 이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그리고 최고의 경지에 오른 미켈란젤로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바사리는 이 시대를 미술의 리나시타 RINASCITA, 즉 재생 또는 부활의 시기라고 명명한 최초의 인물이에요.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이 단어가 오늘날 우리가 쓰는 르네상스의 어원이 되었답니다. 바사리의 미술가 열전을 읽다 보면 정말 흥미로운 일화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2세기의 두 천재가 벌인 대결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바사리는 이 두 사람의 경쟁 관계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했는데요. 성격부터 예술관까지 모든 것이 달랐던 이들은 서로를 몹시 싫어했다고 전해집니다. 레오나르도는 항상 멋지게 차려입은 신사였고 회화를 최고의 예술로 여겼어요. 반면에 미켈란젤로는 꾀죄죄한 옷차림의 괴팍한 성격이었고 조각을 최초의 독창적인 예술이라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대결은 1504년에 피렌체 정부가 베키오궁 대회의장 벽화를 각각 의뢰하면서 시작되었죠. 레오나르도는 앙기아리 전투를, 미켈란젤로는 카시나 전투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2세기의 대결은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새로운 프레스코 기법 실험에 실패해서 그림이 녹아내렸고 미켈란젤로는 교황의 부름을 받고 로마로 떠나 작품을 완성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바사리의 생생한 기록 덕분에 이 실패한 대결은 오늘날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바사리는 단순히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넘어 예술을 평가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이론적인 틀도 제시했어요. 이런 노력들이 예술을 단순한 기술이 아닌 지적인 활동으로 격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핵심 이론 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디세뇨 DISEGNO입니다.
이건 단순히 소묘나 디자인을 넘어서 예술가의 마음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지적인 과정을 의미해요. 건축, 조각, 회화 등 모든 시각 예술의 근본이자 아버지로 여겨졌습니다. 다음은 마니에라의 MANIERA예요. 특정 예술가의 독창적인 양식 또는 스타일을 의미하는데요. 바사리는 특히 미켈란젤로의 마니에라를 최고로 칭송했습니다. 다만 후대에는 이게 좀 인위적이고 과장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판타지아 펜테이저는 예술가의 상상력 또는 창의적 영감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자연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을 강조한 개념이죠. 바사리는 예술을 지적인 활동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또 다른 중요한 일을 해냈는데요. 바로 1563년에 피렌체의 서양 역사상 최초의 미술 아카데미인 디세뇨 아카데미를 설립한 것입니다. 이 아카데미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첫째, 예술가들을 기존의 장인 길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지식인 집단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 둘째, 디세뇨를 중심으로 회화, 조각, 건축을 체계적으로 교육해서 후배 예술가들을 양성하는 것. 셋째, 예술가들의 사회적 지위를 확고히 하고 그들의 창작 활동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카데미의 설립은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예술이 더 이상 손으로 하는 기술이 아니라 이론과 학문적 기반을 갖춘 지적인 활동임을 세상에 공인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죠. 바사리는 자신이 제시한 이론들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데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코시모 1세대 메디치 공작의 후원을 받으며 피렌체에서 활동했는데요. 메디치 가문의 권력과 영광을 예술로 시각화하는 역할을 맡았죠. 주요 프로젝트로는 우선 팔라초 베키오 재건축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메디치 가문의 역사를 기념하는 프레스코와 연작을 제작했어요. 또 유명한 우피치 궁도 바사리의 손에서 설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피렌체의 행정기관으로 설계되었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의 건축은 고전주의를 부각하면서 메디치 가문의 위엄을 상징했습니다. 이렇게 바사리의 건축과 회화 작업은 그가 책에서 썼던 피렌체 예술의 우월성과 메디치 가문의 역할을 현실 공간에 그대로 구현한 것이었어요. 그의 이론과 실천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이렇게 기념비적인 저작인 미술가 열전도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사리의 빛과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가장 큰 비판 중 하나는 피렌체 중심주의입니다. 그는 피렌체 예술가들을 르네상스의 중심으로 묘사하며 베네치아나 북유럽 등 다른 지역의 예술은 체계적으로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했어요. 또 부정확성 문제도 있습니다. 기록 보관소를 통한 검증보다는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날짜나 일화의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있었죠. 예를 들면 조토가 치마부의 그림에 파리를 그려 스승을 속였다는 일화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인 평가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바사리 자신의 예술적 이상인 마니에라에 부합하는 예술가를 높이 평가하는 등 주관적인 견해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편향성조차도 그가 단순히 객관적인 기록자가 아니라 특정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썼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서사를 구축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사리 작품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바사리의 눈으로 르네상스를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미술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데요. 그의 전기 형식과 시대 구분은 후대 미술사 서술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위대하다고 평가한 예술가들, 즉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라파엘로 등은 오늘날까지도 르네상스의 거장으로 불리며 미술사의 주요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의 미술사 교육 커리큘럼이나 박물관에서 르네상스 전시를 구성하는 방식도 여전히 바사리가 구축한 서사에 깊이 의존하고 있어요. 조르조 바사리는 르네상스 예술의 역사를 단순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대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새롭게 창조한 인물입니다. 그의 책은 지난 500년 동안 서양 예술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근본적으로 형성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